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든 주변에 사람이 5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중에 2명은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나의 말투, 나의 외모, 성향,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나를 질투하거나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한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응원해주고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나를 좋아하는 이 2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에너지를 집중하고 살아야 할까요? 얼마 전 친한 언니를 통해 사람들이 나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년도 넘은 일이지만 그때 억울했던 감정이 다시 떠올랐고 그 이야기가 아직도 돌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또한 굳이 그 이야기를 전해준 언니의 의도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했고 인간관계 자체가 무섭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과거의 억울한 사건이 다시 떠오를 때 감동이 요동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뒷담화는 누구라도 상처받을 수 있는 문제이며 신뢰했던 사람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실망감이 더욱 커집니다. 어쩌면 나는 네 편이야 라는 메시지를 가장해서 마치 배려하는 듯 이야기를 전해준 그 언니의 의도도 불분명해서 더 혼란스럽고 속상할 수 있었겠네요.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컸던 성향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람과 깊이 있는 유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니까요. 과거의 일을 곱씹을 정도로 진심으로 관계를 맺었기에 인간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성숙한 태도를 가지셨네요.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태도 또한 성장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 같은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고 또 억울했던 감정이 다시 떠올랐을 테죠. 감정을 묵혀두는 것은 썩은 우유 같아서 계속 방치하면 썩은 우유팩이 터질 수 있습니다. 이 묵은 감정을 음식 쓰레기에 비유한다면 음식 쓰레기를 땅에 그냥 묻어놓고 방치했을 때 그 냄새가 썩어서 진동하는 것 또한 비슷한 이치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커졌지만 그 감정을 해결하지 않았고 그 불편한 감정으로 인해 인간관계 자체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겠네요. 뒷담화를 전한 그 언니의 의도를 해석하기 어려워 관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셨고요. 앞으로 어떤 태도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뒷담화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공통된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우리끼리라는 느낌을 공유할 수 있어서 특히 집단 안에서 유대감을 강화하고 싶을 때 자주 뒷담화를 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접 말하기는 어렵지만 속에 쌓인 감정을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을 때 뒷담화를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감정 배출이겠지요. 세 번째로는요, 비교를 통해 자기 우월감을 느끼려는 심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느끼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갈등을 직접 해결하기가 두려워서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부담이 되니까 뒤에서 조용히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습관이나 환경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주 뒷담화를 하면 그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뒷담화가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오기도 하고 신뢰를 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든 주변에 사람이 5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중에 2명은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나의 말투, 나의 외모, 성향,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나를 질투하거나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한답니다. 또한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울든 웃든 또 잘 되든 못 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 크게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응원해주고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나를 좋아하는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에너지를 집중하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를 맞추려 하지 말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내 마음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싫어하더라 이런 생각보다는 누가 나를 응원하고 좋아해주는지에 집중하세요. 소문을 만들어내고 여기저기 퍼뜨리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가까이 할수록 삶이 피곤해지는 사람들과는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을 믿을 필요도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고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해결 방법을 제안해 볼게요.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고 정리해 보세요. 그때의 일이 아직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하자. 그때 나는 억울했지만 지금 나는 그때보다 더 강해졌어 라고 생각하며 이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세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뒷담화를 들려준 언니와의 관계를 정립해 보세요. 이 언니가 왜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전했을까? 혹시 나를 걱정해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굳이 나를 힘들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앞으로 이 언니와의 관계는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적당한 거리두기를 해보세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기대치를 조절해보세요. 사람들이 완벽할 거라는 기대를 좀 내려놓자. 누구나 실망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야.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 적절한 거리의 관계를 유지하자 라고 생각하며 알아차림을 해보세요. 자기조율이 되실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현재의 관계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자. 불필요한 관계에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자. 과거의 일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일이 내게 정말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 사건이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게 둘 필요는 없겠지요. 앞으로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조절하면 실망할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믿되 줄 것은 주되 마음은 주지 마라. 사람에게 실망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가고 나를 존중해주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상처보다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며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